이 기장시민대학 제1강 박성조 교수님을 모시고 무형의 자산의 요람 기장시대는 이미 열렸다 주제로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진행에 앞서 올해 첫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경호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태도 명예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장 독립기념사업회 가 제4기 기장시민대학의 문을 여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기장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기장시민대학이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거듭될수록 깊어지는 여러분의 학구열을 보며 우리 기장이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사유하고 성장하는 인문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기장시민대학은 우리 고장 기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4기 과정 역시 인문학, 의학, 경영학, 역사학 그리고 문학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석학들을 모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넘어 그분들이 평생을 통해 읽어온 삶의 철학과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 강연을 통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기장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꾸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1강은 우리 기장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박성조 종신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장 대변 출신으로 머나먼 타국 독일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의 거두로 우뚝 서시며 한국인의 기계를 전 세계에 펼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올해로 90이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의 그 열정적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세계를 묻으려 활동하시면서도 늘 가슴 한편에 고향 기장을 품고 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수님의 학문적 성취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향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구배 국민들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장독립기념사업회는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기장시민대학은 바로 그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강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영감의 씨앗이 심어주길 기대합니다. 박성조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펼쳐질 지혜와 향연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움이 깊어질수록 우리 기장의 미래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어서 박성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조 교수님은 1935년생으로 기장읍 대비안마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기장초등학교 36회 졸업생으로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당시 국비정학생으로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3년 동양인 최초로 독일 보험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 교수 자격을 취득하셨고 1978년 동양인 최초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경제학 정치학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성조 교수님은 통일 문제, 통합 문제, 세계화 이론과 정책, 국제기술 이론, 자동차 산업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으며 공저를 포함해 55권을 저술하셨으며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버러셋 가스 경영대 이사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총장연합회 명예사무총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옥스퍼드 다이로그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성조 교수님은 2005년도 KBS 해외 동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실 때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오늘의 강사 박성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립니까? 이거 없이는 안 되겠어요. 마이크 쓰세요. 아이고, 깜짝 놀라네. 옷을 좀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춥지 않으면 옷을 벗고. 소개받은 박성조인데요. 또 왔습니다. 예, 이번에 4년째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할 이야기들은요, 좀 적어왔는데, 일단요, 지금 강의하러 온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하고 외부에서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인데요. 그럼 이제 헤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적어봤어요. 아니 로짠 레치 샤니 몽미찬 여기 두 여자분이 왔는데 좀 이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인터넷 관계에서 보안 관계 전문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하면 사이버 세큐리티. 그 다음에
니혼가를 유명한 선생가 오이딘 날이 마시다. 니치다 니혼大学の 先生 게이 大学の 先生 平沢和彦先生 자, 다 들어봤어. 그 다음에는 옛날에 서울대학에 있을 때 제자 한 분이 왔네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동네 출신입니다. 동네는 옛날에는 동네 보면 기장면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니까 뭐 기장사는 있죠. 그러니까 최연태 박사, 최연태 교수, 경남대학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 이분은 우리 기장신문이야기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동양인이고 동향인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한국지방자치단체 회장입니다. 내년부터 그 학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 좀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마산에 있어요, 이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젊은 약관으로서 지금 한참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아대학이라고 아시죠? 동아대학 설립자 손주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 있네. 저 뒤에 앉아서 정두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은 고고학인데 석당, 자기 할아버지 고가 이제 석당이니까 석당 박물관에서 지금 연구원을 이제 내일 모레 그 박사를 끝낼 겁니다. 고고학 정보. 그래서 저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있는데요. 옛날에 베를린 자유대학에 와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자유대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를린 자유대학은요, 옛날 베를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백림대학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권에 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전부 자유스러운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생긴 것이 자유대학입니다. 누가 대중적으로 지원했느냐 하면 미국 정부이 특히 포워드 재단에서 지원을 만드는 그런 대학입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대학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공립대학이요.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마이크를. 이게 잘못하면 노래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베를린 총 인구가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대학은 독립대학은 한 두세 개. 베를린 음악대학 교부서 대학에 4개밖에 없구만. 그래서 우리 한국과 비교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손님들 좀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 기장 시민대학도 좀 국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장 시민대학은 제가 할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좀 반복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새로운 시도를 내가 좀 했습니다. 제가 학자니까 어디까지나 학자로서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기장의 문화 전통 이것을 앞날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기장 사람들은 뭘 해야 될 것이고, 기장 시민대학은 또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청강성으로 들어왔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듣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안 됩니다. 거기는 소위 말하는 인텔리겐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그러고 제가요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머리를 안 쓰면 침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급상들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정말 우리 기장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정식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같은 전부 다 아는 건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것보다도 좀 여기서 다른 콘텍스트에서 이걸 좀 보자 이거죠. 그다음에요. 그 정도로 이제 잔소리 진술이 그만하고 교도 절미하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 제가 같이 이해 좀 해야 됩니다. 물은 거 답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쫓아가서 이 길문을 바로 할 테니까요. 해보세요. 지금 뭐 서울대하고 현대차 자동차를 갖다 놨는데 여기 뭐 부산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서울대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없어요. 기업과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기업과 제조, 이야기하십니다. 대학과 기업입니다. 그거는 다 알지. 근데 이상으로 안 하는 게 대학이고 대학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과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는 유형무형입니다. 좋습니다. 답이. 예. 서울대학은 뭐 서울대학 우리가 서울대학 졸업해서 서울대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서울대학 부산대학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게 무형이지. 그리고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건 뭐 유형이죠. 그 큰 차이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어디를 와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서울대학 고항대 수회관에서 이제 묻고 있었는데 좀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지금요 외국에서는 사회과학 분야, 특히 경제학, 경영학 이런 사회학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무형 자산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형 자산이 어떻게 뒷바닥이 깔려 있는지 이것을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데 조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그런 이론을 뭐 정의한 건 없는데 나중에 조금 제가 나름대로 이론을 정의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 아직 다른 데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거 뭡니까? 저금통. 네? 돼지 저금통. 지금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일을 좀 해야 되죠. 일을 좀 가져왔어요. 왜 이랬어요? 우리는 뒤에다 쓰고 이 돼지 잘생겼죠? 돼지 잘생겼죠? 잠깐만요. 그 아마존에서 내가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함의가 있습니다. 주로
영감이 왜 서점에서 가져와서 뭘 하고 있나, 연극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진실, 아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요 뭐 저축하는 그 돼지입니다. 근데 어린애들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어른들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10,000원짜리 넣어도 괜찮고 100만원짜리 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앞으로 기장 시민뿐만 아니라 기장 시민대학이 가야 할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기장이에요. 온 건 조금 전에 이스라엘 분들 그 사람이 있는데 모든 한국말로 내가 강의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나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지만 거기가 이 사람들 나갔잖아요. 그 2시간 동안 뭐나 하면 좋을까? 그래서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볼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는 여기 10,000원짜리 내가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를 넣지 마시고 10,000원보다 더 좋은 돈을 넣든지 안 그러면 100만원, 1,000만원 넣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기장 지식 문화 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뒷걸모가 대사이거든. 그 이름으로 갖고 가지고 말만 해봐도 뭐예요? 써먹어야지. 그래 회장님한테 내가 그리고요 오늘 집 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드님들한테 따님들하고 이야기해요. 우리 저 산에 있는 땅 좀 팔아가지고 이제 기장 지식 문화회관 만드는데 조금 도네이션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기장에서 그게 안 일어나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래서 회장님께 회장님께서 받으시죠. 절대 제가 이야기하면 장난 아닙니다. 인구 17만 9천 명이 사는 이 기장군에 여기에 말이죠. 문화회관 하나 없다고요. 물론 지식회관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끄럽다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상당히 부끄러워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 없나냐 시간 좀 보내겠다 그러는데 없다. 근데 향교 문이 닫혀 있는지 그렇죠. 우리 후배가 한 사람 앉아 있어. 박 선생. 예. 당신도 그 앞장서서 좀 일하라. 예. 집에 돈 좀 있으면 끄집어내고 이게 아니 진짜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강의인데 마지막에요. 4월 23일 날 시민대학 선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선언에 참석하서 손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장으로 해서 이런 거라도 만들자 이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7만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제가 리스트 앞으로 전부 다 컴퓨터에 뽑아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냐면 전부 좋은 놈은 전부 다 서울로 다 가고 머리 좋은 놈은 전부 다 젊은 놈들은 전부 다 서울로 가고 그냥 한탄만 하고 슬픈 마음만 가집니다. 그거 안 되거든. 뭐냐? 기장은 옛날부터 밑으로부터의
자생적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병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그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일단 요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대제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돼지 국밥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돼지 국밥도 좋아요. 돼지 국밥을 먹어야 또 행운이 올 거 아니에요. 갑니다. 기상시대는 열렸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강복동 시대인데 또떼기 상품 시대입니다. 시끄럽고 싸구려 물품이 팔리고 가짜 깡통 시대도 있고 이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강복동에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한 600m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요새는 한 15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벌써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서면시대 먹자골목 시대예요. 먹자골목.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1968년 딱 전화가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그 트렌드, 되게 경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해운대 시대가 옵니다. 이건 완전히 아파트 시대예요. 마천루 아파트 시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대인데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연구가 왔습니까? 그런 연구나 보지 못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나는 공산권에서는요 사회주의 국가 특히 동독에서는 그런 고층 건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책들 논문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거예요. 오늘 나는 2층에 살고 내 친구는 4층에 산다고 합니다. 4층은 뭐 없으니까 5층에 산다고. 그럼 이제 슈퍼마트가 우리 집 앞에 하나 있어요. 큰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사유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서쪽에 과일이 막 들어왔고 바나나가 막 들어왔고 그러는데 와인도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며칠 후에 자기 친구 집에 5층에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와인 똑같은 게 나와요. 과일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 보니까 음식 먹는 거, 섞어다니는 거, 와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인데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 현대 아파트 단지에 내가 친구 오라고 참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부산대학 무경대 교수인데 정혜동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영문학 교수. 선생님 그 사람들하고 가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뭐 서태는 커뮤니케이션 안 나요. 그게 일례입니다. 이게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데요. 그런 해운대 시대를 지금 지나가지고 지금 어디 왔냐면 결국에는 기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장 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정관에
뭐 정관 일광에서 고리 원전 있죠. 그 다음에 동남권 의학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개원되는 서울대 중립자 치료센터 생깁니다. 그 전부 다 박사선생님이 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저는 방사선 밸리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실리콘밸리 이름을 좀 생각해서 여기 기장에 무엇이 좀 생기고 있는데 방사선 밸리가 생기고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우리 지방에서 방사선 밸리가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있습니까? 경남에서 없어요. 경북에도 없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고려 원전 이야기를 하겠죠. 아까 그 이상국 본부장이 왔다 가셨는데, 근데 앞으로 보세요. 소형의 원자로 그러니까 한국형, 그러니까 SML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한국형 ISM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독특한 건데 그게 생기면요 더합니다. 이 방사선 기상기 방사선 벨이다.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이거하고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암만 그렇지만도 인공지능이 있고 로봇가 있다 했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노동자 가지고 고급 인력이 필요해요. 고급 인력이. 진짜 그러면 고급 인력이 일본을 서울로 나갔지만도 모자란 사람들은 외국에서 다 데리고 와요.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남아에 원래는 벌써 몽골 사람이 왔다 가고요. 그 다음에 고리원전은 프랑스 사람이 왔다 가고, 앞으로 기장은요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요즘부는 제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강의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장이 이제 관광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 상태는 준비되어 있느냐?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앞으로 기장 시민대학에 할 일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기장 국민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니까 의학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장실에 또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같았어요. 해동 연궁사부터 시작해서 임랑 해안가까지의 그 아름다운 해안 이름이 없잖아요. 세상에 도대체 이런 게 뭐예요 도대체. 이름 정합시다. 지금부터 내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윤선도 해안입니다. 왜 윤선도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윤선도 씨가 홍학대에 와가지고 귀양살이 했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좀 활용 못해요? 합시다 우리.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이름 갖다 붙이는 거 좀 좋아하니까, 네. 강한대교도 내가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갖다 붙였는데 이것도 잘 안 선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네. 그건 뭐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윤선도 해안이 기장시민대학으로부터 생겼다 이렇게 나갑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훌륭한 윤선도라는 사람, 윤선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오의 앞날인데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크레오는 라틴어인데요. 조금 더 나중에 가서 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어제 점심 식사 때 그 서울에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사실은 이 강의하라 들으라고 기장을 내리라고 했는데 내 와이프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못 가겠다 그래서 김경호, 김경희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김경희라는 사람이 안중근 충무회 이사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좀 그런 사람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왜 가보고 싶냐면
기장의 텔레비에 기장이 자기가 보는 텔레비에 자주 뜬다 이거죠. 요새 기장이 뜬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기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크레오의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기장은 희한한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세요. 내가 네 가지 그 역설적인 사실을 갖다가 내가 찾아냈는데요. 뭐 찾아낸 것보다 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여기 보세요. 역설적인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님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한용운 시가 있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한용운 시 여러분들 한용운 시 아시죠? 그 다음에 노자가 한 이야기는요.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까 저기 정치인들이 와서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막 그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자의 이야기야 말이죠. 큰 소리는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건 잘 들린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종교에서 왔어요. 종교가 신앙의 공존합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천부교, 신앙존 있죠. 샤머니즘 있죠. 이 기장에서는요. 서로 간에 아무 갈등 없이 충돌 없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곳이에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특히 예수교회에서 봤을 때요. 기독교에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이게 10계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더욱이나 기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인데, 심지어는 천부교 신앙조까지 다 있던 거죠. 이게 정말 희한한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학자나요, 종교 신자학자나 이런 사람이 기장에 와서 이렇게 아마 그 기장의 종교의 다른 종교의 공존에 대해서 연구하면 박사논문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아주 희한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자로도 있고 무당도 있거든요. 세상에 이게 합리주의의 극치, 특히나 도구적 합리성의 극치에 있는 것이 원자로인데, 그 다음 무당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소굴이라도 해도 기장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데 독립운동사의 연구원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외성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외성에서는 또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참 이상한 곳이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가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척하비가 있단 말이죠. 예? 척하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시장 대변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대변 초등학교라 그런데 학생이 하나가 몇 년 전에 그 대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화장실 생각이 많이 나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척가비가 써 있어요. 척가비는 척가비가 누가 만든 거 아시죠? 대웅군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외국 사람은 배타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세상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생각과 철학입니다. 이게 두 개 공존한다는 것이죠. 기장 사람한테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문화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걸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냐? 예.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기장에 이렇게 쭉 개수에서 살면 그것도 좀 연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큰 건물, 큰 고급차, 고급 자동차, 비행기, 선박, 부대,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도 크게 되고 말이죠. 벤츠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BMW라든지 큰 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고향을 잊고 붕붕 떠 크게 나팔마 부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베를린 대학에서 그 작년 재교하고 9년 동안 한국에 와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붕붕 떠 있는 내 자신을 포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생각함으로라는 존재하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그런데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것을 넘어가서 뭘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 사색을 통해 우리가 먹는 것을 창조하고 있다 이거죠. 창조하는 나는 창조한다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 그러는 거. 그래요 에르고숨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네. 그래서 기장시민대학의 학생들 전광장들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넘어가지고 우리 무슨 행동에 움직인다. 그건 뭐냐면 창조적인 인간이 되고 된다. 그래서 크리에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니나네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똑같단 말이죠. 그런 것이 시민대학에서 하는 강의의 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제가 여기 첫 강의에 와가지고 둘째가 출제에 와서 기장 정신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한번 내놨습니다. 첫째 뭡니까? 공동체의 의식이 있습니다. 기장에는 이게 없으면요 미역, 김, 멸치 생산 같은 게 안 됩니다. 내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창조성, 기장사람은 창조성이 있다. 왜? 도예 예술을 봐라. 창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도예 예술을 만들어내요? 도예는 지금 송종 선생이 안 오시는 모양. 어디 계시요? 저기 모자를 딱 쓰고 있으니까. 네. 송 선생 그렇죠. 송 선생 보면 창조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장은 정말 도예 예술에 있어서 상당히 첨단을 갖는 이런 지역인데 창조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독립성이 강하다. 그러면 여기는 뭐 여기 김경호 회장님이 계시니까 뭐 두 번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개방성. 이거는 직접 뭐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개방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벌써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건 대단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벌써. 그 다음에 여성 비운동을 이 시골에서 벌써 했습니다. 왜? 보세요. 의성학교에 의성학교가 벌써 생겼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문화와 전통, 그런 기독교 문화에서 공부를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열정, 한교소당에 있었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기장정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론 들어가서 지역의 무형제사는
보통 무형재산 이야기들 기업이 무형재산을 자기들이 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주장은요, 기업만이 아니다 이죠. 기업만이 아니고 기업도 무형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장도 무형재산을 갖고 있다 이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유네스코는 ICH라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무형 문화자산을 강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자회는 왜 제가 보기에는요, 무형재산에 유네스코가 인정할 무형재산이 많은데 아직도 무형재산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지게 이야기하려고 그만두는데요. 아까 지게 와서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 기장에 있는 도예미술을 갖다가 유네스코의 ICH로서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내가 앞으로 정치가가 되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걸 기장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유네스코가 인정할 우리 기장의 무형자산이 많다 이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장의 무형자산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기장은 무슨 무형자산입니까? 고향의 이모셔널 캐피탈. 고향에는 여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할 수도 없고요. 고향을 사랑한다. 나도 고양이를 좀 갖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고향 사람을 내가 잘 알고, 기장 초등학교 3.6회 졸업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기장에 올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겁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윤선도 해안 로케이셔널 캐피탈. 윤선도 해안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인데, 이건 내가 스펠링이 잘 모르는데 3이 되는데 2가 돼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런 이제 기장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탤런트만 기장이 또 탤런트가 많습니다. 보니까 노래 잘 부르는 나무꾼이라는 부른 박규윤이라는 가수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적 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전통. 그걸 보니까 오늘 대변을 거쳐서 여기 왔는데 보니까 대변은 또 축제가 있더라고요. 멸치 축제를 합디다. 그래서 축제, 장교, 종교, 향교, 서다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문화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육과 음성문화, 특산품, 해녀 소액품, 그 다음에 조직화 사회자원, 종친회, 동창회, 합창단, 조수준 시호로 나왔습니까? 오늘 안 보셨어요? 그러네. 오늘 조 선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구만. 그 다음에 기장지역의 명성, 독립운동 선교사활동, 안다선 어린이공원, 이게 전부 다 기장의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기장이 얼마나 무형자산을 갖고 있느냐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지금부터. 오케이. 고향과 부장께서 그래서 나의 고향은 기장은 오늘 뭘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들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기장의 기념비, 성, 사찰, 교회 등의 유형자산을 논할 때 이 모든 것에 깔려 있는 정치적 배경, 사상, 신비성에 관하여 논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기장에 항일 독립운동이 가능했느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게 왜 그랬을까? 그냥 나와가지고 무슨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동기가 뭐였느냐? 예? 누가 그걸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장 사람들에게 한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속, 유산 속에 다른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관가해야 잘 중요시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무형 자산이다. 예? 그 다음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별을 하면요. 유형 자산 공장, 기계, 건물, 자동차, 기차, 선박, 원재료, 사회가점적으로 거기까지 교량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물질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비물질성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예? 기차는 시간이 갇히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연구개발, 예를 들면 연구개발, 브랜드, 신뢰도, 그 다음에 비경합성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게 되고요. 베타성 학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특허를 이야기합니다. 특허. 예. 측정과 평가가 곤란하고 시장에서 객관적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요. 흑시류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흑시류의 무형자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흑시류의 무형 맛이 좋다는 거하고 아주 맥도날드의 음식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예. 그건 이제 지식 자본입니다. 지식 경험 자본이라고 경험 자본이라고 이렇게 붙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아까 지금 모두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회과학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예. 특히 한 지역에 있어서 무형자산.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아마 책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내부로부터 자생적 무형자산, 엔도지니어스 인탄지블이요. 기장의 전통문화, 기장정신, 생활양식, 생업, 언어, 풍속이 내부로부터의 무형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장이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아직 잘 몰랐으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잘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이렇게 외생적 무형자산은 뭐냐면 유배자가 누굽니까? 윤선도. 외부로부터의 스님, 네. 원예대사, 네. 그 다음에 스님, 선교사, 앵글 소년사, 마켄지 선교사,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외국인 학교, 저쪽에 성정에 가면 외국인 학교 있죠. 학교, 외국 기업 투자, 네. 여기 저기 정관에 가면 말레라는 독일 기업이 있습니다. 냉각기 만드는 기업. 병원, 아까 제가 동남권 병원, 연구개발센터 등에 깔려있는 정신지역 교육은 외생적 외부로부터의 무형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두 개가 이렇게 갈려져 있으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내부로부터의 무형자산과 외부로부터의 무형자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후자가 전자의 제약문화 생활에 적응하여 토착화되고 조직과 기관은
기장문화 사회에 통합되고 인물 원내대사 윤석열은 기장사람이 된다. 오케이. 이런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장사람 뭘 해야 되겠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토착 가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갑시다. 반대네. 나는 있어. 오케이.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외 현상이 일어나 이중사회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투자, 기업, 국제학교, 서울대병원 등이 기장사회, 기장문화하고 이렇게 용합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두 개의 사회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불행세를 기어이로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장시민대 여기 앞장서자 이거죠. 어떻게 앞장서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 좀 시키고, 네? 안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저축 도의지한테 돈 좀 내라 그랬어요. 기부금 좀 내라.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통한 토착화, 이문화화에 앞장설 수 있고요. 기업 조직을 통한 토착화.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신뢰를 내가 들었을 이야기 드리죠. 고리 원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생적, 자생적 무형자산은요, 전통문화가 뿐인데 공동체의 의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네. 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 헬레나 노브 허치에 대해서는 내가 1강의 때 벌써 이야기를 좀 했고, 이 스웨덴 여자가 나다크라는 가스미에서 인도에 가서 인류문화학자로서 오래 살았습니다. 가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요. 전통 속에 문화가 있다. 전통 문화 속에 미래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Ancient Future. 이건 번역을 하면, 책 이름 번역을 하면 전통 문화 속에 미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을 우리가 벌써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리와 고용 및 지식 자산.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ICH, 우리는 기장에는 후보가 많다. ICH 후보가 많다. 유네스코에서 기장에 있는 것을 좀 봐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치 리더든지. 의리 포용의 전통이 그다음에 고기잡이의 지식, 미역과 김 재배 지식, 식품 문화, 해녀 문화 이게 전부 다 ICH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열어보세요. 원효대사 윤선도가 남긴 무형재산이 뭡니까? 원효대사는 종교간의 화쟁이라고 불렀죠. 불교를 그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윤선도 씨는요, 왕에 대한 의리와 묵묵한 즐기심, 조선 시대의 시의 금호, 죽성의 산수풍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외성적인 이 자산들이 기장에 와가지고 통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착화 됐단 말이죠.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평가해야 할 외생적 그런 문화자산이 토착화 됐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때요. 예를 들면 내가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있었습니다. 기장에. 그 보니까 정관 출신들이 김일덕, 김일성, 김일계, 삼형제가 그 일병의 선두에서 도모포 교전에서 싸웠고요. 기장에서 일본군들의 보급들을 차단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철마면 와이어리에 그 군산단, 어영단 이 비석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차단했습니다. 네. 나는 그 철마면에 좋은 한우 식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부산이 아니 기장이 갖고 있는 또 무형재산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선교사 이야기 내죠. 동물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그래서 보세요. 호주 선교사 동물이 이렇게 외국인 사람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맥켄지 호주 선교사 월세그 만드는 사람. 그 대변 나암바의 나병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그 기장에서 아니 대변에서 그 기장 국민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걸어서 매주 물론 걸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 나암바 이렇게 지대에서 왼쪽 편에 보면 나병 환자 치료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호주 사람이라 맥켄지라는 사람. 근데 지금 나병 환자 치료소는 이제 없습니다. 기장이 없고 이제 전부 거제도로 다 갔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기장사님이 하는 그런 모든 생업이 불가능해서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뭐냐면 개라는 게 있는데 요새도 개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 뭐 해외 여행 가고 어디 뭐 해외 여행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부인네들이 무슨 개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이렇게 개하고 뭐 그러고 뭐 음식 먹고 헤어지고 뭐 그다음에 내년에는 무슨 프랑스에 가서 트레킹을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보세요 여기. 기장미역은요, 기장의 그러니까 특히 대변입니다. 여기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브랜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요. 지역의 브랜드입니다. 각전 작업을 했어요. 각전 작업이 뭐냐면 촌에서 마을 공동체가 되게 제치량의 호미 같은 걸 해가지고요. 바위에 붙어 있는 음성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저 모친도 옛날에 했습니다. 각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각전 관리반 위치 면적 상태를 관리하고 개치반 되고 여성 남성 같이 하고 감시 관리 불법 채취감에 취지수 시기를 준수하고 돌미역에서 2월 4월달에 채취하고 지금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선생님이 양식을 하니까 구역 수액 부분 양식에 바치는 곡물 이게 진짜 문제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근데 이게 내가 암만 찾아봐도 책이 없어. 논문이 없어. 이런 기장미역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 이게 누가 할 것이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연양이 해녀 조직이 있죠. 이것도 보니까 해녀 개가 있어요. 해녀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잠수 자원관리하면 여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와서 여기 연안이 같은 데서 토착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냐, 공동대에서 뭘 하냐, 장소 일정을 정하고 금어기 제추구역을 공동 결정하고 상공 깊은 수심 10에서 20cm, 중군, 하군, 초보, 초보자들은 얕은 수심에서 작업을 하고 지금 여기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500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는 해녀가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뭐 채취하는 줄 그렇게 하는데 공동체에서 이거 다 하고 기장 사람들이 상당도 뭐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런 걸다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기장김도 똑같아. 이것도 이 지역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역의 브랜드. 어촌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반 편성. 이 기장 대변에서 건데요. 그래서 보세요. 작업반이 3, 5인으로 비율이 엄격해 제인 재량 불가하고요. 기장김은 수ገብ을 통하고 판매 수급을 작업반 가구별로 정상하고 대변 연화리 죽성 일광 장흥간이 약간 간이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똑같다. 같다. 여기 보면 이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남겨져 있으니까 좀 당이지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책이라든지 이렇게 논문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좀 불행한 짓이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 멸치인데요. 멸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이 대변의 브랜드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상당히 재미난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해서 저도 대변에 살았지만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멸치잡이가 밀잡이 기술이 입으로 전에 무전으로 전이 전과 겹다 이거죠. 대변 어촌계에 어촌 개가 있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업을 총괄하고 조업시, 조업구역, 어선수, 안전규정, 금어관리, 공동방해, 외지어선 통제, 마을 전체가 가도 두 척이 배 두 개가 한 조가 되어가지고 상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단 구성하고 그래서 뭐 상세한 것은 이야기를 많하겠습니다. 다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조업 준비를 3시에서 아침 3시에서 5시에 출항해가지고 5시, 6시에 조업을 하고 6시, 10시에 전부 기항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이긴 몰랐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세대 전성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멸치잡이의 기술, 조업 노하우가 구조를 전해지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멸치잡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치잡이 학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입으로 전해서 배운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멸치잡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동해안이 남해안 멸치잡이 7m, 7에서 10cm 이상 되는 대멸치를 잡는 유제방 방식이 있고 7cm 이하의 멸치라는 초망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제방 방식은 멸치를 잡은 그물을 그대로 배에 실어와서 육지에 멸치를 털기 때문에 이는 부산에서 멸치털이라고 해요. 그 조망 방식은 멸치를 그물로 올려 선상에서 바로 건조하기 때문에 배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커야 되고요. 유자 방식의 대멸치 잡이는 부산 기장의 대변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이거 신기하잖아요. 볼 때 읽을 때마다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으면 내가 대변에서 하고 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장 시민지역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휴식을 하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멸치 잡는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죠. 정말 그 우리가 멸치 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멸치 장사도 잘 많이 한다. 한국의 그 멸치 60%가 기장에서 안 납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기장에서 멸치가 많이 잡히는지.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변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한국에서 나오는 멸치 60% 잡는데 이게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참 재미난 사실이 뭐냐. 논문이 하나 없어요, 논문이. 예. 서글픈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야기도 좀 했지만도 나팔 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뭐 대표같이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캐캐묵은 넘치는 조국애랄까 그러면 고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국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걸 뭘 하겠어요? 저 고향에도 고향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장시민대학이 참 좋은 기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세요. 전통문화 5구 물에 이래 음악 춤 기획 이다 나옵니다. 이게 인터넷 쳐보면. 근데 여러분들 참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고 자타가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대학의 신민동 약성대 쪽이 아니고 신민동 쪽에 정문 앞에요. 무슨 학교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죠. 무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무당 학교에 다니는 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몇 명은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 이제 옛날에 총장하시던 오연천 총장이 지금 울산대학 총장하시는 분인데 나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보면 자기 동료 교수들 몇치가 무당 교육을 받아요. 무당 교육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기장의 무당 문화가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씩 다른 글을 보여드릴게요. 이보세요. 기장 대변에 풍어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이 풍어제가 그냥 뭐 혼자 뭐 바깥에 나가서 춤추고 장구 추면 풍어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고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서 여기 발달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풍어제에 대해서 상세한 논문이라든지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누가 조사를 잘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송주원 선생님 와 계시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이제 도예발전, 그러니까 기존의 도예발전이 조건이 어땠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정말 기존의 도예발전이 그렇게 잘 됐느냐 이렇게 보면 물론
기장일이 창의적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온 명장들이 기장에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봅시다. 기술적 기반을 우수한 올려고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좀 붙이, 그 영털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저 스스로 고치겠습니다만. 우수한 원료가 있고, 가마 기술이 대단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작 기법과 숙련된 기술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환경 및 인프라가 좋다. 전문적 작업 공간이 있다. 안정적 도구 보급이 잘 되고 있다. 문화적 사회적 요건이 좋다. 기장에는 관심이 크다. 진짜 맞습니까? 송 선생 맞습니까? 기장에는 관심이 크다. 너를 기장에는 관심이 있었다 보면 봅시다. 기장에는 관심이 있다. 근데 기장에는 관심이 있어요.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저한테 눈에 띄입니다. 왜 그러면 기장에는 기장 도예 미술관이 하나 없네. 그러니까 송 선생의 작품 이렇게, 그 다음에 김영렬 씨 작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을 모아놓은 그런 미술관이 없네. 관광객이 오기는 좋아하는데 관광객이 뭐로 기장에 오겠어요. 미술관이 있고 송중환, 김영길 그런 작품이 있다 그러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사회적 조건인데 기장인이 관심이 있으면 좋겠지요. 전시하고 교육 인프라가 좋다 이지요. 근데 내가 이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싶습니다. 그때 김영렬 씨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우리 김교호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연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해서 송 선생님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예예술의 혼이라 그래, 창조의 혼이라. 나는 이거 대단히,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장에서. 그래서 40명의 도예 예수가 이 기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얼마 있지만 맞습니까? 맞다 그러는 게 다행입니다. 상주요 김양렬 씨, 장한요 신흥윤 씨, 서른요 성주에서 서른요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서른요에서 성주환 씨 여기 최 교수.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주환 씨. 여기 저 경남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동원 선생님이 그 도예에 관한 수월성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세요. 무엇이 있느냐? 이거 보세요. 무엇이 있느냐? 이거 보세요. 문명도예공 추모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유일합니다. 이거는 기장에서만 유일한 게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하지 싶어요. 없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보기엔 기장 문화원도 해야 할 일이지만 기장 본토해야 할 일이지만 이걸 그냥 뭐 선전하는 말 아닙니다. 이걸 좋은 그런 기장의 풍토 문화에 포장을 해가지고 기장 진짜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기장의 이 도예공 추모미를 뭐냐?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신경문 씨, 이 사람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소름교회 성동환 씨는 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지겠냐?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기장군 레스라든지 기장에 있는 맹장 작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외국에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건 뭐 제가 생각하는 표현이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규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보세요. 세계적인 도예가라고 나와 있어요. 전시를 파리에서도 하고, 만체스터 영국에서도 하고, 상해에서도 하고, 베니스도 하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파리에 있는 피에르 깡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좋은 비평을 했다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도예 예술에 했던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국립박물관의 그 원장님 유홍정 교수가 아주 신영일 씨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그 소름교의 송성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명길 씨라든지 김명길 씨는 뭐 저희를 한번 방문하긴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죠.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좀 외부적으로 좀 기장의 무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이라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좀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의 작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영수 소설가인데 그분이 쓴 것이 뭐로 갯말 이것이 이 사람이 오영수 씨가 기장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글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특히 갯말 이거네요.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분이 한 분 계신데 김연아 해녀 작가인데 동안하는 해녀입니다 하는 이런 것이고요.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잘 썼어요. 기장 군보의 18개 갯말과 해녀 이야기를 연재한 적도 있고요. 기장 최고령 출양 1세대 해녀 김봉래 자서전도 썼어요.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네,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이요. 제가 지금 저기 오늘 연안을 거쳐서 들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들이 전부 내려가지고 비가 왔지만도 구경을 잘 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러니까 기장의 해양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다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면 기장의 해녀학교가 있는데 해녀학교에 요새 남성들이 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해남학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외국인 남자들도 해녀학교에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 편에는 오영수 씨 작가고요. 그 다음에 기장에 이제 계룡 마을 이야기인데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직 미안하지만요. 근데 독일에 가면요, 볼스베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북독에 가면요. 그게 뭐냐면 시골인데 여기에 그림구의 조합가마에 살고 있습니다. 140명 정도로. 예. 그 시골에 인구가 한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예술가, 그림, 화가가 140명이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 대륙마을을 잘 키워가지고 독일의 볼스베이드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조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입구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 빌리지 부산이라고 이렇게. 부산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책에서 부산에 얘기해서 못 들어봤어. 부산연합 대책에 교육교육을 제소되어 있어. 그래. 아니 부산연합이라는 것은 차이나타운하고 러시안 타운밖에 없잖아. 주 모습이 부산 그래. 이 모습이. 부산 풍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룡 마을에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를 기장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거 때 기장 입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기장 입구에 이렇게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기장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역시 기장 멋이 풍기는 것이 있다. 네? 역시 여기는 역시 창조적인 인간들이 살고 있구나 느끼는 것이 있어야겠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놓고 뭐 관광객만 자꾸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 좀 봅시다. 여기 보세요. 대룡마을에 장언어가 있는데 화가공예가 조각가 마을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를 작업실로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정농면이 이게 동아대학 출신 사람인데 나이가 35세 아직 안 됐어요. 이 젊은 사람이 작품을 부산 항만체험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만드는 이거 보세요. 이 갈매기 아닙니까? 이게 참 잘 정했죠. 근데 이 갈매기를 이용한 사람 나오나라든지, 나오나 기장 갈매기라든지, 또 이상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 정동문 같은 사람들, 진짜 기장 사람들이 이렇게 기장 갈매기를 갖다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 아주 우라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외부로부터의 모형자산입니다. 외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윤선도 아까 이야기했죠. 윤선도 해안 제가 제안했습니다. 바닷빛은 하늘과 이어서 부르고 파도 소리는 비를 머금어 차갑게 들리며 외로우면 어디에 머물지 안개가 긴 모래 폭을 가득 채우라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왜 이 사람이 200년, 400년 전에 이런 시를 썼으니까요. 오늘 이 시인들은 뭐 저는 시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이런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당히 요새 시인들은 소피스티케이드가 아주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죽순에서 쓴 겁니다. 이게 죽순에서 앞바다를 보고요. 근데 죽순의 앞바다에 무엇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무엇이 많습니까? 저 뒤에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죽순 앞바다에 요새 무엇이 많습니까? 카페밖에 없더라고요. 카페밖에. 근데 카페 좋아요. 카페 좋습니다. 저는 뭐 카페 마시지만요. 카페 좋은데 카페 안에 좋은 작품은 하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욕심인데요. 기장에 그 해안가에 있는 카페에다가 꼭 카페를 만들어 그러면 꼭 기장 사람 작품을 전시하라고. 이걸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기장 사람이 만드는 기장 작품이 그 커피숍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걸 갖다 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토착의 과정은요, 윤선도의 토착의 과정은 참 읽어봐도 재미있습니다. 참 읽어봐도. 고산윤탁교의 유배시 죽성의 황학대에 거주했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 황학대 지내왔는데요. 윤선수가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함경 남도에 가 있다가 함경부터 경원에 가 있다가 이제 기장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봉대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가지고 거기 이제 죽선 사람으로 치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냐, 서울에서 온 어진 선비라고 그랬어요. 재밌죠?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주민들과 공감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갖게 됐고요. 관아의 행포에 대한 방어, 아주 유명합니다. 관아의 행포에 대한 방어하고 지역민과의 시민 교류 및 전송, 특히 삼성대에서 남긴 삼성대 일관에 있는 삼성 자기 동생이 왔을 때 불렀는데 정별 소자라 그걸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업을 사시사를 쓸 수 있는 심적 준비를 여기서 기장에서 다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이. 예. 고리원전 1978년입니다. 고리원전이 한국 제1호 제일 먼저 새기죠. 프랑스 사람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때는 뭐 그게 시민운동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게 이건 봐 이제 강은 이제 야광장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장의 앞날을 어떻게 보냐면 동남권 원자력 어학원 그래서 이 분야에 2010년에 개원했습니다. 아까 이게 원리 원자는 1978년이에요. 그다음에 방사선 어학원 연구센터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립자 치료센터 의료 중립자 가습기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전력 반도체 산업 클러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방사선 클러스가 이게 기장이 생겼습니다. 한국 유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보면 동남권 발사소의 의학, 과학 산업 던지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단지로서 기술 개발 촉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여기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에 있습니다. 책에서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 여기 경남대 교수가 봤어요. 알고 있다고. 자랑스럽습니다. 기장에 찾아오니까. 여기 이제 동남권 원자력 어학원 여기 있고, 제가 이제 박찬희 박사라고 초대 원장으로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대학 석태를 수업했을 때 한번 불렀어요. 동아대에 오가서 강의한다고 이러가서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하고 서신으로서 여러 가지 접촉이 있어서 요사에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김희정 기장시민대학은 이런 조직들하고 아주 관계를 면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 중립자 암치료센터인데 내년에 개원됩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대 기장 중립자 치료센터 소장은 우영우선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용 중립적 하수기를 설치한다. 저그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만 탄소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것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내년부터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세계에서 15개의 병원만 이렇게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암 치료. 그 중요한 것은 다 치료된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기장에. 놀랄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료 관광이라 해가지고 돈 많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동아대학 좀 있었는데 보니까 동아대학 병원에 내가 수원지에 있는 그곳에 그게 그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 종농 근처에 종농에 있는 사람 그 부자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기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나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기장 방사선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것은 이제 클라스터라는 말입니다. 클라스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점명발전이라고 이렇게 점을 찍은 것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첫째 이제 에너지가 있죠. 우리는 에너지 고리관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병원은 내년생입니다. 연구는 동남어학원에서 합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우리 기장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 기장 방사선 벨리 그래서 장안을 이루래 수천 정신. 근데 뭐 이건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기술 AI로 빅데이터 등은 방사선 암치료 분야 파라다임입니다. 일반적 치료에서는 개인 맞춤형 치료로 전환하고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과 로봇 기술이 접목되어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이야기 지금 기장이 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장 이미지가 어떨 것이냐. 고급 인력의 교란, 고급 인력이요 한국 사람만 아닙니다. 외국 사람. 다시 말하면 인문화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의 질적 형성이 중요하고 고급 이루어진 연구 주거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속기 범라인 엔지니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아니 한국 고급 인력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생활의 질이 바뀝니다. 앞으로 바뀌겠죠. 여러분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원전의 신뢰를 잠깐 열어가겠습니다. 지역 복지 지원에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안전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요. 여기 제일 문제 왔습니다. 이광훈이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 경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욱 지금 계시는 분, 김민씨 시민대학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여기 이상욱 그걸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기장시민대에서 강의도 후보도 재미난 것은 이분이 벌써 와가지고 뭘 했냐. 수요 행복 음악회를 벌써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인터넷상에서 봤어요. 그럼 우리의 앞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저 강의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지는 뭐냐?
그냥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 말입니다. 뭐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뭐, 오늘 무슨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한마디면 가져가자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냐? GCU는요, 기장 시티즌 유니버시티 약자입니다. 4월 24일 선언입니다. 그 사인 하나만 하면 절대 아닙니다. 기장시민대학은 자생적 무형자산과 외생적 무형자산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융합하는 데 가이청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용 간단하죠. 그런데 상당히 함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 GCU는 기장시민대학입니다. 향토문화의 무형자산 누굽니까? 이야기해보세요. 공이라고 붙여놨죠 여기. 공 누구예요? 공태도 맞습니다. 여기 누구예요? 송무라고 하죠. 송중환 선생.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는 뭐예요? 경경. 오늘 그분 안 나왔었네. 기장경찰서장입니다. 기장경찰서장. 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 전격 누굽니까? 아십니까? 향교 사무국장 김호영 맞습니까? 원전 안보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이상욱. 그 다음에 건강의료학은 누굽니까? 조영길. 그리고 음악 예능학은 누굽니까 이게? 오늘 안 나왔어요. 조수진 씨. 네. 기장 오케스트라 봤냐? 그 다음에 암치료 임상학은 누굽니까? 동남의학연구원. 그 다음에 수목생태학은 누굽니까? 김경호. 맞죠? 이게 우리 지금 GCU가 갖고 있는 무형 자산이에요, 이게. 예. 이제 좀 이렇게 되면요, 1인 정도면 보통 대학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캠퍼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금은 놓고 시작하죠. 모금은 놓고 그래서 오늘 그 저축 교회적으로 갖고 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끝냈는데요. 오늘 아침 노를 막으니까